네, 경제건 사회건 세간의 아주 뜨거운 관심은 역시 코로나입니다. 우리나라 비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초미의 관심사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주변국들이죠. 아시아 쪽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아세안 인도 애널리스트입니다. 김형래 연구원 자리했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신흥국들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여전히 계속 진행형이죠. 가장 심각한 나라는 어디로 지금 파악이 됩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19만 명으로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219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 정도 되는데 사실 미국이나 브라질이 가장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미 조금씩 누그러드는 속도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이 올라오는 것 같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일 확진자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미국은 이제 3만 8천 명, 브라질은 2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가 5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확실히 속도가 빠른 상황이고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가 270만 명을 기록해서 이제 미국이랑 브라질 다음으로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인도가 왜 심각하냐라고 보시면은 사실 방역 자체가 어렵다 보다 보니까 네.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동부 쪽에서 지금 그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샘플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게 변이된 샘플들이 변종된 바이러스가 발견이 계속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 속도는 그 빠르게 확산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워낙 청정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 코로나가 거기가 굉장히 최근에 몇백 명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한국도 최근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를 높였던 것처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국이랑 그 아메리카 쪽에서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아시아 쪽에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쪽에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가 좀 많군요. 네. 그렇다면 이 글로벌 경제 지표는 어떨까요? 지금 최악은 좀 지났다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네, 우선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은 글로벌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이미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나마 그 상승폭 자체는 2개월 연속 축소가 됐지만은 그 유로존이나 미국 쪽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에 이어서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그 개선 속도가 더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는 독일의 경기 선행 지수가 이미 중국을 역전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 지표 개선은 그 유럽 경제 회복 기금 통과에 맞물려서 심리 지표도 같이 반등을 해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심리 지표가 수출입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간 정유 가동률이 6월을 고점으로 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이미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지만 최근과 같은 빠른 속도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씩 늦춰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신흥국 권역별로 좀 봤을 때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반등이 좀 빨랐다? 우리나라의 상승률을 얘기를 하던데요. 체감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니 그 이유는 뭔가요? 아시아 신흥국이 좀 빨랐던 이유? 네,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빨리 올랐는데 사실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요즘에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용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속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은 약간 사후적이잖아요. 데이터를 나온 다음에 추정하는 에스티메이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는 있지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이 속도가 그렇죠. 일괄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보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후행적인 이제 트레일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나마 저희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12개월 포워드로 보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그나마 포워드를 저희가 더 신뢰를 하잖아요. 그나마 네. 업데이트가 빠르니까. 하지만 이게 위클리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저희가 평균적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미 이 표준 편차를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도 이걸 말을 안 한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 사람들이 이 밸류에이션보다는 이미 그 경기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지금 그 경기 회복이 그러면 왜 되고 있냐를 봤을 때 결국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퍼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안 했지만 정부가 돈을 지급을 하면서 마치 경제 활동을 한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그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이 빠르게 반등을 한 거였고 거기에 주가도 반응을 하면서 빠르게 반응을 한 건데 사실 최근에 돈을 지급한 걸 보면은 그 경제 성장률이 나왔던 쪽에서 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시아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맞춰서 빠르게 반등을 했다. 거기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또 약세를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신국 입장에선 당연히 그 우호적인 환경이죠. 자금 유입을 그 촉진시키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이머징 국가가 빠르게 반등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반등은 했어요. 네. 근데 과거 패턴 보면은 글로벌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원자재 시장이 조금 반응하고 그 원자재를 바탕으로 노동을 통해서 산출물을 내는 그래서 시클리컬한 경기가 회복되는 그래서 달러 약세는 이머징 국가한테는 큰 주가 상승과 경제 부흥의 도움 이렇게 이제 도식이 있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이머징 아시아 쪽이 반등은 급격하게 했는데 달러도 약세이긴 하고 그러면서도 이머징보다는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미국의 선진 시장에 투여하는 자본이 더 많다 이런 논란도 좀 있고 네. 하여튼 뭐 요점은 그거죠. 그렇게 아시아 시장으로 반등이 지속되다가 7월 말경에 한번 출렁거림이 있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네네, 맞습니다. 왜 그랬죠? 그건? 그거 달러는 계속 전에 제가 약세였는데. 말씀드렸던 달러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흔히 보는 게 그러니까 달러화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의 구성 품목을 보면은 사실 유럽 쪽이 많죠. 유로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최근에 유로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달러가 약세가 온 건데 저희가 다른 달러화 지표가 또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이머징 통화 네, 지표라고 맞아요.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네. 사실 그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머징 달러 인덱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이는 달러 약세는 그게 유럽 쪽에서 나왔던 거였고 사실 EME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달러화 지수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세라는 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원자재도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돈 흐름을 조금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했다는 거였고 7월 들어서 7월 마지막 주였죠. 굉장히 많이 출렁였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이 우려감이 나타났던 국가를 보면 베트남이었겠죠. 베트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게 최근에 확산이 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행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확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라고 보시면은 당연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나타나면서 관광 수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나타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아세안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그간 인도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코로나 확대가 됐지만 미국이랑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미국이랑 싸운 게 아니라 중국이랑 싸우면서 미국이랑 인도와의 관계가 우호 관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인도에 투자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인도도 굉장히 잘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또. 그렇죠. 그것도 또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데 네. 최근에 인도와 중국이 경제가 접경 많아요. 지역에 뭐 난리잖아요. 뭐 네. 투석하고 하고 사람이 죽고.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났던 게 미국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화웨이 제재도 들어가고 뭐 중국 앱 제재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 인도에 투자를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우방국을 만든다는 개념 자체에서 미국이 투자를 할 거다, 교육을 늘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간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나왔다. 라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나오면 또 나올 게 또 재정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똑같은 논리로 반응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전에 학습 효과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꺾였다가 V자 반등을 학습한 게 있기 때문에 예전 4월 만약에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학습 효과로 인해서 4월보다는 빠르게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의 2차 유행은 어느 정도는 예견들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짐을 지나서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은 이제 인플루엔자, 감기하고 또 결합되는 뭐 이런 우려들도 예상은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실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유행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형태로 도출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도의 지금 상황과 베트남도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돼서 창궐을 하고 경기 지표가 또 이렇게 기울 것인지 아니면은 정상화로 다시 회복을 할 것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건데 네. 어느 쪽으로 지금 더 제가 봤을 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2차 확산이 온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경제 활동의 정상화입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그 구글에서 발표하는 모빌리티 인덱스를 많이 보는데 네.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냐를 보는 동선 겁니다. 같은 거. 근데 요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활동을 한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빠르게 그 정부가 그거를 강화를 심각하게 하지 않는다, 강경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일할 거예요. 네. 일하게 되면은 경제 지표는 예전처럼 확 꺾이지 않을 거고요. 그 주가도 그거에 반응을 하면서 빠르게 반등을 할 거다. 그러니까 조정은 오겠죠. 이게 우려감 나타나니. 하지만 그게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예전에 학습 효과와 경제 지표가 예전보다 많이 꺾이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된다면은 네. 더 빠르게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정시 매수가 저의 가장 그래서 베트남에서 조정이 나타났을 때 이건 기회다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그때 뭐 780포인트 같이 갔다가 베트남 증시. 네네 증시가 지금 850, 6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이게 며칠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전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한 달간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오면은 올라갔다 바로 V자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는 게 어느 쪽에 상관관계가 높냐를 많이 보는데 네. 확진자나 뭐 회복률이나 그 이동성 지표와의 그 주가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가장 높은 거는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회복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제조업이나 뭐 국가마다 자기들이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도 그거를 반영하면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섹터를 본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과 연관성이 있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하우스 자체로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네. 워낙 지금 할인율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을 보자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경기가 많이 빠르게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물론 속도는 줄어들겠지만 이게 완만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시스케이크한 섹터들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충거리신 거니까 컴플레인 뭐 또 걸리는 게 있군요. 네. 요즘 컴플라이언스 센가 봐요. 아, 네. 네, 뭐 레포트 나온 것만 꼭 그 한에서만 멘트를 하셔야 되고. 예. 네, 전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정리만 조금 해주신다면은 투자자분들이 어제 사뭇 놀라셨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오늘 좀 이제 반동을 좀 하고 있지만 끝으로 조언을 다시 정리해서 주신다면은.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는 확산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정리가 되는군요. 자, 아시아 코로나 재유행이 되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과 그다음에 정상화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해서 정상화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고 계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신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아시아 인도 애널리스트입니다. 김형래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